경제신문을 읽어줘. 2025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부동산 서초 용상만 웃돈만 억소리 강북 관악은 마피 서울부동산 양극화 심화 광진구 포제스 한강 10억 웃돈 서초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2배 미아동은 6천만원 마이너스 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도 찬바람 똘똘한 한 채 대출 규제 영향 이달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서울 광진구의 고급 아파트 포제스 한강 전용면적 216제곱미터 매물이 110억 5천만원에 나와있다. 작년 1월 당시 역대 최고 분양가 평당 1억 3,770만원으로 화제를 모은 곳이다. 전반적인 내수 침체와 똘똘한 한 채 선호 속에서 서울에서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강북의 대형 고급 주택 등은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서울 외곽과 비아파트에선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과 상품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강북 관악에서 마이너스 피 행렬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프리미엄이 10억이 넘는다. 전용 59제곱미터 호가는 28억에서 39억 원대에 설정되어 있다. 분양가는 50제곱미터 최고가가 17억 2천만원에 공급된 걸 고려하면 몸값이 2배가 뛴 셈이다. 서울 외곽의 분위기는 다르다. 하나 포레나미아 전용 80제곱미터는 분양가보다 6천만원 낮은 10억 3,250만원에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마포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원에 달한다. 동대문구 오피스텔도 호가를 분양가보다 5천만원 저렴한 수준으로 낮췄다. 대치, 마포, 여의도 신고가, 기존 아파트 상황도 비슷하다. 강남권과 마영성이 준공 10년 내 아파트, 압구정 여의도 일대의 재건축 단지, 강북권의 대형 평형 인기 단지 등은 가격이 꾸준히 뛰고 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 호재를 품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이달 최고가인 33억 4천만원에 거래됐다. 노도강과 금광구로 대표되는 외곽 지역은 가격을 내리고 있다. 현금 부자들이 찾는 고급 주택과 달리 외곽은 자금력이 떨어지는 수요자가 많아 대출 규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급 부족 우려 속에 강남권 등 상급지로 갈아타야 한다는 심리가 양극화하는 부채질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강남역에 바로 붙어있는 강남 아르젠이라는 전용 면적 18제곱미터를 한 3억 천에 샀었어요. 한 2016년도 17년도쯤에. 그래서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실거주는 안 했고 해서 그때 해서 한 1,000만원 그때 1,000에 130만원이 시세였거든요. 그때 월세가 1,000에 130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00에 120 해가지고 1년 해서 딱 1년 가지고 있다가 한 2천만원 시세 차익이랑 그 다음에 월세 수익을 얻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배 정도 다른 게 다 뛰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현재 시세는 한 3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은 실질적으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서울 학군지 전셋값 뛴다. 송파 강동 강세. 송파 0.13%, 강동 0.04% 상승. 리센치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14.5.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신고가 써. 노도강도 전세 가격은 오름세. 새학기를 앞두고 서울 주요 학군지 전셋값이 뛰고 있다. 강남권 일부 단지는 수요가 몰리며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시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이른바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전셋값은 오름세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요인에 올해 아파트 분양과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물건이 부족해져 전셋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매수 관망세도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의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주 양천구 전셋값 상승률은 0.03%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올해 들어 줄곧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오도강 지역도 전셋값은 강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전세 물건이 과거에 보다 줄어든 데다 올해부터 공급과 입주 물량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20으로 나타났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증시 외국인 매수 늘 것 싼 매력 사라졌다. 올 들어 10.6% 올라 주요국 증시 상승률 1위 글로벌 제조업 반등 땐 연내 3천 회복 가능 미국 몰렸던 글로벌 자금 한국 등 신흥국 이동 기대 코스피 PER 이미 9.5배 추격 매수 부담 의견도 2위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급등하며 2700턴미까지 올라왔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지만 하반기까지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과 추격 매수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 지수는 10%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14% 뛰어올랐다.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에서도 상위권 선적표다. 짧은 기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올해 코스피 지수가 높게는 3,000선까지 더 뛸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많다. 하나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 달 코스피가 2021년 이후 3년 만에 3,000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연착륙할 때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가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하반기부터 글로벌 제조업 역황이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지수의 올해 예상 상단을 2,600에서 2,800으로 올려잡았다. 올해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내년 이익 증가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까지 미국 증시로 쏠린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 증시로 옮겨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나스닥 지수는 2.2%, S&P 500 지수는 1.7% 급락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도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미 증시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이민 정책으로 올해 미국 경기는 둔화할 것이라며 미국에 쏠려있는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증시로 눈길을 돌리면 하반기 코스피 지수도 2,8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코스피 지수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섰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예고한 글로벌 관세 부과 이슈가 다음 달부터 다시 증시를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 초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가 4월 초 상계 관세 발표 등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서 트럼프가 뭐 다시 연기를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나스닥 지수도 다시 한번 폭락을 했어요. 미국 휘청여도 코스피는 꿋꿋 2차전지 해운이 살렸다. 나스닥 2.2% 급락에도 선방,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에도 LG엔솔, HMM 뛰며 지수 방어, 반도체 부진에도 배터리 약진, 관세 전쟁 속 제조업 강점 부각. 미국 증시가 올 들어 지지부진하지만 국내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표 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 심리가 다소 꺾여도 2차전지와 조선, 해운주가 반등하며 지수를 떠받치는 모습이다. 글로벌 대중국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업종을 골고루 보유한 국내 증시의 포트폴리오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고전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투자 심리가 악화하며 실적을 앞둔 엔비디아가 4% 하락했기 때문이다. 2차전지는 최근 반등폭을 키우고 있다.
기술 경쟁력과 관세 불가 우려에 반도체, 자동차 등 대표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차전지, 조선, 해운, 방산, 원정 등 다른 업종이 버텨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주요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며 대체할 곳은 한국이 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너무 긍정적이네. 종합면 미국 국채금리 중국 역전 인방 머니부부 원화 15년 만에 최고치 터치. 일본 10년물 금리 한때 1.455%, 장기금리 1.5% 갈 거 예측도. 중국 10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 일본 장기금리 중국보다 높아지면 엔캔이 줄고 일본 자금 유입 늘 듯. 일본과 중국 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전에 임박했다. 지난해 11월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처음 역전된 데 이어 장기금리 지표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도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에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치솟았다. 대규모 금융 완화 조치가 예상되는 중국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 최저금리를 벗어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장기금리 15년 만에 최고. 25일 일본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1일 한때 연 1.455%까지 상승했다. 2009년 11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중국은 작년 12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적절한 완화적인 금융정책 전환을 내세웠다. 중국은 올해 내수 확대를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가전제품과 휴대폰에 보조금을 지급해 내수를 회복하겠다는 목표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일본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되면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변화를 올려올 본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 미국 경제 회복력의 의문, 일가 덮친 S공포, 소비심리, 소매 판매 등 계속 감소, 물가 뛰며 1월 CPI 3%대 진입, 트럼프 관세 땐 인플레 압력 커져, 투자자들 미국 예외주의 의심.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3%대로 반등한 반면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 예상치에 못 미치거나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에 나서는데 제약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를 측정하는 경기 선행지표로 소비자들은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6개월 경제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해 산출한다. 소비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 심리 악화는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소비 관련 지표도 급락했다. 미 시간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4.7로 1월 71.7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일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하면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페드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활용하기 어렵다. 경기를 살릴 수도 물가를 잡을 수도 없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진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한때 주목받는 미국 예외주의가 틀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면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과 차별화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믿었다. 이 같은 믿음이 뉴욕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